황기인의 강등을 대단히 축하합니다. 임금인 이호가 펼쳐든 그림은 아리따운 개성대군의 여장 그림이 아닌 조선시대 유명한 민화 호작도였습니다. 호랑이, 까치, 소나무. 호랑이는 잡기를 물리치고 까치는 길쭉 좋은 소식을 물고 오고 소나무는 무병장수를 뜻합니다. 그 그림으로 바꿔서 가져온 게 고기인이죠. 고기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풀었으며 잡기 같은 황기인은 종사품으로 썩 물러나고 우리는 좋은 소식만 들으면서 대대손손 장수하겠다 라면서 엿먹이는 심오한 뜻과 약올리는 조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악역 투톱, 동반악역이었던 고기인한테 제대로 물먹은 황기인, 이제는 황수건. 황수건은 완전히 사면초가. 이제 의성군이 세자가 되는 것 말고는 이 치욕을 되갚아줄 방법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종영까지 3주 남은 지금 이제부터 황수건의 끝판왕급 악행, 못된 짓의 클라이막스 정점을 보게 될 거라는 뜻.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인. 이미 아들인 의성군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합에서 이기기 위해 너무 쉽게 사람을 죽였죠. 만약 남은 경합에서 보건군이 떨어지고 성남대군과 의성군만 남았는데 의성군한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황수건은 성남대군을 해칠 치밀한 계획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서 성남대군을 지키면서 세자를 죽이고 원손에게 독침 놓은 세력까지 모두 밝혀내는 이마령의 눈부신 활약상, 서스펜스 긴장감 최고조 전개로 그렇게 드라마 후반부가 흘러갈 것으로 보이네요. 3대가 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세자가 돼야 하는 의성군. 성남대군 출생의 비밀 못지않게 의성군의 출생의 비밀도 중요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미 작가가 의도해서 뿌려놓은 떡밥입니다. 황기인과 권희관이 그렇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의성군의 친부가 권희관일 수도 있다는 궁금증 폭발, 대놓고 의심가게끔 만든 장면.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됐습니다. 성남대군까지. 성남대군이 이호의 친자가 아니라는 비방서가 여기저기에 나돌고 있죠. 그럼 의성군과 성남대군 두 명 모두에게 출생의 비밀, 동일한 쌍떡밥이 중첩돼버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둘 중에 한 명은 진짜로 이호의 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뿌려진 떡밥은 충실히 회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엔 베일에 쌓여있던 과거사가 드러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증 해소, 말끔한 기분, 더불어 신박한 스토리 전개에 지적 유의까지 동반하면서 마무리되는 게 국룰이고 또 모두가 바라죠. 누구보다 작가님이 바랄 겁니다. 시청자들이 그런 느낌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강력한 쌍떡밥, 두 명 모두에게 출생의 비밀 물음표 던져놓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낚시질일 뿐이며 둘 다 이호의 친자가 맞았다, 그렇게 허무한 마무리로 끝날 드라마라고는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둘 중 한 명한테는 진짜 출생의 비밀이 있을 터인데 이번에 뿌려진 떡밥 그대로 성남대군이 이호의 친자가 아닐 거라고 그대로 믿는 분은 많지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명, 의성군. 그의 친부는 이호가 아니고 진짜로 권희관이었다. 그것이 후반부의 시청자들이 느끼게 될 지적 쾌감 반전 유의, 그런 이야기 구조로 쓰여져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살인까지 한 의성군에게 진짜 이호의 피가 섞여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성군이야 그렇다 쳐도 성남대군은 이호의 친자가 맞을 텐데 왜 그런 헛소문이 나도는 걸까요? 악의 축 대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단서는 두 가지. 중전이 회의만 시기가 선왕의 상중이었다는 것과 대비는 목에 점이 있는 갓난아기 성남대군을 몹시도 불길하게 여겼다는 점. 전자는 거짓이고 후자는 참입니다. 비방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선왕의 상중이라 구슬픈 곡소리 들려오는데 상복을 입은 여인이 궁 밖으로 나간 곳에는 지압이 아닌 외간 남자가 서 있네. 그날 밤 잉태된 아이는 용이 아닌 이묵이라네. 임금의 시가 아니라네. 즉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남자랑 몸을 섞은 정조와 도리 따윈 밥 말아먹은 며느리이며 그 자식은 이호의 자식이 아니니 당연히 왕자도 아니다. 쫓아내야 된다. 일타쌍피의 명문입니다. 중전 욕보이고 성남대군도 쫓아낼 수 있는 지능적인 비방서죠. 자기 아들 얘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을 경우 길고 긴 3년상도 치렀는데 그 기간에는 금욕이 강제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 기간에 이마령과 응응을 했을 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밖에서 낳은 아이 버리자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비방을 위한 비방서, 따라서 거짓입니다. 대비의 최후바락 중 한 가지. 하지만 참인 게 있지요. 비방서로만 존재하는 헛소문과 달리 대비가 갓 태어난 성남대군 목의점을 대단히 불길하게 여겼다는 건 실제로 화면에 나왔습니다. 계보에 없는 불길한 왕자입니다. 세상에 없다 생각하세요. 라면서 갓난아기 성남대군을 뺏어갔었던 대비. 도대체 무슨 점이길래 대비가 저런 짓까지 할까? 세자부왕 개성일령 다 냅두고 왜 유독 성남한테만 그랬을까? 따라서 성남의 목에만 있는 그 점 때문이 확실해 보입니다. 불길한 위치에 불길한 점.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었던 걸까요?
그것만으로 약합니다.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대비의 조선 사이코적 마인드로 생각해보면 성남대원과 똑같은 위치의 그 점이 죽은 태인세자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태인세자를 죽였는데 같은 점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다니 대단히 불길하다, 흉측하다, 쫓아내야겠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마령은 그런 대비를 피해 자식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성남대군을 서촌에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20년 전 그 무렵 해월각을 세웁니다. 신분이 천하다 해서 또 여자라 해서 그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당시엔 후궁이었던 이마령이니 자식 뺏긴 어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뼈저리게 느꼈겠죠. 5년 전 양반의 아이를 가져 죽임까지 당할 뻔했던 여인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초월도 20년 전에 해월각에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초월의 친아버지가 서암덕일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죠.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존재가 중요한 드라마입니다. 슈룹은 우산, 우산은 엄마, 엄마는 이마령, 초월에게도 엄마는 이마령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친엄마도 죽일 뻔한 심소군을 화령이 더 친엄마 같은 모성애로 살려냈듯 무한대운과 사랑에 빠진 초월에게도 자기 자식보다 더 아끼는 듯한 말을 합니다. 계보나 생물학적이 아닌 주제로서 정신적으로서 모두의 엄마, 그게 이마령의 감동 포인트. 매주 감동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건 누구나 똑같지만 이마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고아원 설립하듯 부녀자 보호소 설립하듯 정말 모두의 엄마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중전이고 조선의 국모이다. 그 엄마의 인품을 빼다 닮은 성남대군이 꼭 왕이 되어야만 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